어르신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 생각하며 길게 한숨 내쉬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덧 자리 잡은 눈가의 기미, 이마의 검버섯을 보며 지나간 청춘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저 또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그 한숨을 희망의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들매 흔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르신들의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소중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해 온 의사 이승우입니다.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서 수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피부 고민부터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함께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에서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피부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화장품 없이도 바로 어르신들의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사과 식초와 또 다른 특별한 재료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얼굴 전체에 퍼진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리셨어요. 선생님, 거울을 볼 때마다 젊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사람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속상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웃음을 잃고 사진 찍는 일은 늘 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홈케어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어르신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정말 맑아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비법은 결코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누구나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효과 없는 민간요법에 속지 않는 법, 그리고 사과 식초와 그 특별한 재료를 활용해 어떻게 2주 만에 피부를 환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피부 건강을 지켜줄 생활 습관까지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어르신들의 부엌과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한숨 대신 환한 미소를 지을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 함께 피부도 마음도 젊어지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젊었을 때 선크림 꼼꼼히 바르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와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따가운 햇볕 아래 모자 없이 오래 걸었던 날들, 즐거웠던 여름 휴가가 문득 떠오르시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런 후회의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의 얼룩이 아닙니다. 이 작은 흔적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신감을 앗아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망설이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이 흔적들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충분히 좋아질 길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철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점 나가지 않게 되셨어요. 선생님,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아서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미가 생기는 이유를 알면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젊었을 때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외선은 피부 깊은 곳에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닌이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여 기미와 검버섯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한 사람은 60대에 기미가 생길 위험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만 탓할 수는 없죠. 두 번째로,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중요한 원인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피부의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멜라닌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60세 이상 여성의 70%가 이로 인해 기미가 심해진다고 하니 참 놀라운 숫자죠. 세 번째는 유전입니다. 어머니 얼굴에도 기미가 많으셨는데 저도 똑같네요. 라는 말씀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유전은 피부의 멜라닌 생성 패턴에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번째로, 건조한 피부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쉽게 잃고 재생 속도가 느려져 멜라닌이 더 쉽게 쌓이는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흡연, 음주,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기미는 더욱 짙어지죠. 65세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양결핍, 특히 비타민 C와 E가 부족해도 피부톤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듣고 나니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철민 어르신도 처음엔 절망하셨지만 제가 드린 조언을 따라 3개월 만에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 볼까요? 어르신들, 혹시 레몬즙을 바르면 기미가 없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이나 감자를 얇게 썰어 얼굴에 올리면 피부가 맑아진다고 주변에서 추천받으신 적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맑은 피부를 되찾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피부를 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시간과 피부를 모두 잃게 되는 민간요법의 함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순영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몇 년 전 따님에게서 레몬즙이 기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저녁 레몬을 짜서 얼굴에 직접 발라보셨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피부가 살짝 밝아지는 것 같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더니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졌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했는데 피부만 상했어요. 어르신의 속상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순영 어르신처럼 민간요법을 믿고 시도했다가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럼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 수환싱. 이 매우 강해서 피부에 직접 바르면 심한 자극을 주고 심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레몬에 들어있는 소랄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에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기미를 더 짙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바르고 햇빛에 노출된 사람의 30%가 피부 염증이나 색소 침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박순영 어르신 역시 레몬즙을 바르고 낮에 외출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된 탓에 기미가 악화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이나 감자는 어떨까요?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올리거나 감자를 갈아 팩처럼 바르는 방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방법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수분을 공급해 잠시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와 검버섯은 피부 깊은 층의 멜라닌 문제이기 때문에 오이나 감자의 단순한 보습 효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이고 감자는 약간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지만 멜라닌을 줄이는 핵심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 오이팩을 4주간 사용한 사람들의 피부톤 변화는 4~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즉,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민간요법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시적인 착각 때문입니다. 오이나 감자를 얼굴에 올리면 피부가 수분을 머금어 잠깐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기미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우연한 사례가 입소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피부가 원래 좋아질 시점에 우연히 레몬을 썼던 사람이 그것을 레몬 덕분이라고 믿고 주변에 추천하는 경우죠.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박순영 어르신도 레몬을 포기하고 제가 드린 과학적인 조언을 따른 뒤 2주 만에 피부가 환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요. 하시던 그 미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피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그럼 대체 뭘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두 가지 재료, 사과 식초와 양파가 어떻게 기미와 검버섯을 놀랍게 줄여주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이 어떻게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기대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어르신들, 지금 부엌으로 가보시면 기미와 검버섯을 지우는 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나요? 사과 식초 한 병, 그리고 양파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크림이나 피부가 시술 없이도 어르신들의 피부를 환하게 바꿀 수 있는 이 간단한 재료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는 효과 없는 민간요법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와 양파즙이 왜 기미 관리의 기적 같은 조합인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경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이마와 볼에 넓게 퍼진 검버섯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조차 꺼리셨다고 하네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얼룩덜룩하니 젊었던 시절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비싼 크림을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어르신의 목소리는 깊은 속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사과 식초와 양파즙 비법을 2주 동안 꾸준히 따라하신 뒤 어르신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이렇게 고르고 깨끗하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최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만든 이 조합,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사과 식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데 아세트산이 바로 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4주 만에 피부톤이 15%나 밝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만으로는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파즙이 등장합니다. 양파는 기미 관리의 숨은 영웅입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의 노화를 막고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양파 속 황 성분은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더욱 탄력 있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멜라닌 생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죠. 가장 놀라운 점은 양파가 사과 식초의 강한 산성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피부가 예민하신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일본의 한 피부과 연구에서는 이 조합을 사용한 사람들의 기미 면적이 2주 만에 평균 15%나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효과,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으신가요? 최경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양파라니요? 그걸 얼굴에 바르는 게 정말 맞아요?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어르신은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이 간단한 재료들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어르신들도 직접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과 식초와 양파즙은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어떻게 섞어서 써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과 식초와 양파즙 혼합액을 만드는 정확한 황금 비율과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바로 주방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줄여줄 비법이 바로 어르신들의 댁, 그 부엌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과 식초 한 병과 양파 반쪽만 있으면 어르신들의 피부를 환하게 바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과 식초와 양파즙이 어떻게 기적 같은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 두 재료를 어떻게 섞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장비도 복잡한 과정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 환자 중 69세 오미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볼에 넓게 퍼진 기미 때문에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리기 어려워 고민이 무척 많으셨어요.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봤는데 돈만 쓰고 효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르신의 한숨이 제게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 식초와 양파즙 혼합액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 뒤 3주 만에 어르신께서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기미가 정말 옅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기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오, 어르신이 직접 했던 그 방법을 지금 어르신들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필요한 건 사과 식초 2티스푼과 양파 반 개,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사과 식초는 시중에서 파는 순수한 발효 식초를 사용하시면 되고, 양파는 집에 있는 평범한 노란 양파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양파즙, 내기, 양파 반 개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썬 다음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만약 믹서기가 없다면 강판에 갈아도 괜찮습니다. 곱게 간 양파를 깨끗한 겉즈나 미세한 채에 받쳐 맑은 즙만 모아주세요. 이 과정이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5분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어르신도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 황금 비율로 혼합하기 작은 그릇에 사과 식초 2스푼과 방금 짠 양파즙 1스푼을 넣어 2.1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 이 비율이 아주 중요한데 양파즙이 너무 적으면 식초의 자극이 강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1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 사용 전 안전 테스트 필수. 이제 사용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안전 테스트입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민감한 부위에 혼합액을 살짝 발라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후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얼굴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피부 자극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 본격적인 사용법 깨끗한 화장솜의 혼합액을 듬뿍 적셔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올려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반드시 보습제, 로션이나 크림물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보습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필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 3번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해보세요. 어르신은 3주 만에 피부톤이 균일하게 변하고 기미가 옅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내 피부를 바꿨다니 정말 놀라워요 하시던 그 미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도 지금 당장 주방에서 이 혼합액을 만들어 볼 준비 되셨나요? 하지만 잠깐!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으니 다음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할 사용 팁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피해야 할 함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르신들의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과, 식초와 양파즙 혼합액을 만들 준비 다 되셨나요? 하지만 잠깐, 이 비법이 기적 같은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면 기대했던 변화 대신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혼합액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오늘은 이 방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꼭 필요한 주의사항과 실용적인 팁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들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함께 알아보며 실수 없이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67세 임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임 어르신은 기미를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알려드린 혼합액을 바로 사용해 보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열정이 넘치셨던 거죠. 선생님, 더 오래 붙이고 있으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줄 알았어요. 하시며 혼합액을 20분 넘게 얼굴에 두고 계셨는데 다음 날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셨다고 하나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하시던 그 속상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임 어르신은 이후 제 조언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사용하시고 나서 2주 만에 피부가 환해지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조심해서 하니까 정말 효과가 보이네요. 하시던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자, 임 어르신의 실수에서 배운 중요한 주의사항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상처난 피부나 눈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상처가 있는 부위에 닿으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특히 얇고 예민하니 화장솜을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만 정확히 올려주세요. 둘째,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셔야 합니다.
혼합액은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은 기미 재발률이 50%나 낮았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 꼭 기억하세요. 셋째, 혼합액은 24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매번 새로 만드세요. 사과 식초와 양파즙은 천연 재료라서 쉽게 변질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임 어르신도 처음엔 하루 진한 혼합액을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따끔거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작은 그릇에 딱 쓸 만큼만 소량으로 만들어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보습제를 듬뿍 바르세요. 혼합액 사용 후 피부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때 보습제를 두둑하게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 훨씬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향이나 알코올이 없는 순한 보습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짧게 꾸준히 하세요. 혼합액을 처음 사용할 땐 딱 5분만 붙여보고 피부 반응을 살펴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7분, 10분으로 서서히 시간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하다 보면 2주 안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임 어르신도 이 팁을 따른 뒤 이제야 피부가 편안해졌어요. 꾸준히 하니까 진짜 달라지네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놀라운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혼합액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셨죠? 이제 어르신들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삶까지 바꾼 그 습관들,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르신들의 피부가 빛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어르신들, 피부는 습관이 만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 식초와 양파즙, 혼합액으로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지켜내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비법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피부뿐 아니라 삶 전체에 활력을 더해 줄 거예요. 제 환자 중 74세 문현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줍니다. 문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미와 건조한 피부 때문에 늘 얼굴이 칙칙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하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요.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때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 어르신은 제가 추천해드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촉촉해지고 기미도 많이 옅어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겁다니까요. 어르신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도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문 어르신이 실천한 그 습관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세요. 외출할 때는 꼭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인 자외선은 하루 단 10분만 노출되어도 피부에 멜라닌을 쌓이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한 사람은 기미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다고나 돼요. 문 어르신도 모자랑 선크림이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둘째,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세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풍성하게 드세요. 물은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브로콜리, 토마토, 키위 같은 음식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 피부 당기는 게 줄었고 채소를 먹으니 속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가벼운 운동, 특히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걷기는 피부 재생을 돕고 기미가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문 어르신은 동네 공원을 하루 20, 30분 걷기 시작하신 뒤 피부뿐 아니라 다리도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특별한 운동화나 장비 없이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푹 자는 습관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흡연은 피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기미를 더 도드라지게 하고 스트레스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문 어르신은 잠들기 전 아분 명상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스리셨다고 해요. 이 모든 습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문 어르신도 처음엔 귀찮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어르신들이 매일 쌓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의 피부를 완전히 바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문 어르신처럼 자신감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이 긴 여정 어떠셨나요?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순간부터 사과 식초와 양파즙이라는 소박한 비법,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피부를 바꾸는 희망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비추는 소중한 거울이지요. 오늘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피부, 그리고 마음까지 새롭게 빛나게 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72세 김영희 어르신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기미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시던 어르신께서 사과 식초와 양파즙 혼합액을 사용하신 지 단 2주 만에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시던 그 기쁨의 참 목소리가 저에게도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도
김영희 어르신처럼, 아니, 그보다 더 멋진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소용있겠어? 하는 생각은 바로 이 순간 훌훌 털어버리세요. 딱 2주, 아니 2개월만 꾸준히 실천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피부를,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을 배우고 잘못된 민간요법의 함정을 피해 사과 식초와 양파즙이라는 과학적인 비법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산책과 같은 일상의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사과 식초와 양파 반쪽을 꺼내 혼합액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2-3번, 단 5분의 투자가 어르신께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면 그 기쁨을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기미가 옅어졌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와 같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를 만들며 더 많은 미소를 나누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비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날이 환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르신들.